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이제 게시판을 만들고 싶은 건데, 게시판을 만들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뭐 컨트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했어요. 자동으로 번호를 넘버링 하고 있습니다. 하나 쓸 때마다 아이디가 1 증가하게끔 만들 건데, 뭐 아티클 add라는 이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게시글 작성하는 거죠. 글쓰기 버튼을 누른 행위랑 같아요. 그러면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 글쓰기 버튼 누를 때마다 아티클 객체를 생성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글에다가 제목과 내용 얘네들을 넘겨주면 저장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4개밖에 못 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언급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상대적인 거라서 얼마나 크게 하든지, 크게 쓰면 큰 대로 어떤 카페에서는 많이 남아 돌 수도 있고 어떤 카페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생각해 뒀다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를 출력하고 있는 거 반복되고 있죠. 반복문으로 써줄 거예요. 4까지죠? 4 바로 앞까지. 아티클스의 i의 id. 이렇게. 그러면 i 값은 0부터 3까지니까 아티클스의 0, 1, 2, 3일 거고, 그러면 1, 2, 3, 4가 나오겠죠? 1, 2, 3, 4. 1, 2, 3, 4 나오는데, 자, 글을 5개 쓸 수 있다 해놓고 하나 더 늘렸어요. 그러면 전부 다 아이디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또 건드려야죠.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안 나옵니다. 불편하죠? 이 자리는 게시글의 길이만 써주면 돼요. 왜냐면 게시글의 길이 마이너스 1이 인덱스 마지막 번호니까, 그거는 게시글 배열객체랑 연결된 변수에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랭스로 써주면 됩니다. 이러면 길이가 몇이 됐든지 알아서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편하죠? 근데 보세요. 오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실행해 보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익셉션은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이 예외를 다루는 부분도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자바 예외 처리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트라이 캐치였나? 트라이 캐치였나? 음, 트라이 캐치로 나와 있는데 트라이는 내가 시도하려는 문장이고 이 문장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면 캐치로 나가는 거예요. 캐치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일단 실행해보고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는 지나치고 이제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장을 실행할 건지 그 문장을 실행하는 건데 어,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그거를 파이썬에도 예외 처리가 있고요. 그래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공간은 5개인데 4개 공간에만 차 있고 마지막 공간 하나에는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배열은 뭐 이런 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articles size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 얘네들을 이렇게 다 게시글을 만들 때마다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articles length가 아니라 articles size로 해도 충분히 해결되겠죠? 글은 4개밖에 없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배열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열은 객체라고 했죠. 그리고 객체는 폴더로 보면 된다 했고 관련된 데이터를 묶는 게 객체였습니다. 배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배열의 경우는 투박한 폴더예요. 투박한 폴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개수를 정해줘야 됩니다. 불편하죠. 폴더가 좀 더 넣으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데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미리. 그리고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 몇 개 파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한선을 알려면 articles size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한 이 코드에 단점이 있죠? 단점을 보완할 방식으로 어떤 걸 도입할 겁니다. 그거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불편한 구조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소드 안쪽을 이렇게 다 잘라내고 어, 이 잘라낸 내용을 또 다른 함수로 만들어낼 겁니다. 잠깐 이거를 아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써보죠. 스태틱 해놓고 void ilgen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지금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exam1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찾아가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쭉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버전 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전 2. 버전 2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버전 1의 투박한 배열에서 개선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똑똑하게 바꿔야 되죠. 투박한 배열 말고 똑똑한 배열의 이름은 어레이 리스트라고 합니다. 어레이 리스트. 여기서 모양을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스 이제 new 어레이 리스트라고 해야죠. 어레이 리스트라고 해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레이 리스트를 쓰기 시작하면 아티클스 사이즈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자, 지우면 됩니다. 여기서 뭐 이게 100개라고 했을 때 요거 대체로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네. 이해되시죠? 어레이 리스트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도 기본 타입이 아닙니다. 어레이 리스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 타입이 아닌 이상 뭐 클래스 아티클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어레이 리스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새로 생성할 때 어디지? JDK 선택하죠. 이 안에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컨트롤 클릭하면은 여기로 가는 거 보이죠? 어레이 리스트라는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있죠? 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게 기본 꼴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할 때 인텔리제이 세팅할 때 임포트라는 걸 자동으로 해놨죠. 파일의 세팅스 보면은 이게 임포트였나? 플라이였던 것 같은데 플라이라고 검색해보면 이 두 가지 체크했던 거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옵티마이즈 임포트 임포트 하는 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두 개 다 체크하면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임포트 하는 걸 최적화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모호한 거 있죠. 모호한 거에 대해서 임포트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개 체크 안 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동으로 임포트 되게 해놨으니까 뭐라 안 한 건데
이게 키 세팅 단축키를 이클립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임포트하는 단축키를 알려드리자면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안 먹혔나? 키맵에서 임포트 단축키가 딱히 뭐 정해진 게 없네요. 이클립스로 해놔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럴 땐 뭐 그냥 임포트 클래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임포트 자동으로 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임포트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안 하면은 못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external libraries라고 되어 있죠. 자바의 util 안에 array list라고 있어요. 찾아가 보면은 JDK라고 돼 있으니까 자바 베이스였나? 여기 util 보이죠? util 안에 또 array list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버전 1에서는 만든 객체를 배열 안에 인덱스에다가 집어넣고 있었어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rticles 어레이 리스트 객체랑 연결된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누르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add 해놓고 넣으려고 하는 거 써줘야 넣을 수 있습니다. 5개를 똑같이 넣었어요. 5개. 이게 끝입니다. add를 5번 하면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의 경우도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0번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넣으면 넣는 대로 들어가는 게 어레이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출력도 해볼 건데 아티클스 사이즈 필요 없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티클스 하면은 사이즈라고 있어요. 해당 어레이 리스트 구해오는 거 길이. 그러면 범위는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할 때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아이디를 볼 때는 배열의 경우 이렇게 썼지만 어레이 리스트는 또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열에서 해당 요소에 접근해가지고 그 요소에 있는 정보를 빼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메서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articles에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인덱스 뽑아올지 이 y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를 몇 번 인덱스 걸 볼 건지 빼와가지고 변수에다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get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get으로 i번째 요소를 그러면 처음에 i가 0이니까 0번 인덱스에 있는 요소를 가져와서 아티클에 연결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초반에 여기 꺽쇠 있었던 거 있었죠? 여기 안쪽에다가 어떤 타입을 넣어주면 그 타입만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넣겠다인데 지금은 없잖아요. 없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요소를 꺼내가지고 특정 타입의 변수에다가 연결해 주려고 하니까 타입을 뭐로 할지 확실하게 해라. 형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준 아티클의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그잼 2를 실행했을 때 아이디는 1, 2, 3, 4, 5가 나오는 거죠. 알아서. 요소가 5개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가고 넣으면 넣는 대로 들어가고 뽑아올 때도 get으로 0부터 어레이 리스트 끝까지 순회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 배열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넣고 빼고 하는 게 서로 방식이 달라요. 그럼 2번에서 3번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자동으로 관리되는 배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번 버전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면 어레이 리스트 객체에다가 지금은 아티클 객체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꺽쇠가 없다고 했죠? 이 꺽쇠도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일단 그 명칭을 설명하기 전에 내가 추가하는 내용에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변환을 안 해주면 뭐라 했던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는 특정 객체만 넣겠다라고 한다면 특정 타입의 데이터만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 꺽쇠를 쓰고 여기다가 넣으려는 데이터의 타입을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티클 객체 전용 어레이 리스트가 된 거죠.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아티클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똑같이 정수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런 시도를 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이제. 요구되는 타입,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애드하기 위한 타입이 아티클로 정해져 있는데 왜 인트를 넣고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가능했죠. 이런 제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제네릭. 제너릭이라고도 하고 찾아보시고요. 제네릭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티클 타입이 아닌 데이터는 못 넣게 된 거죠. 그래서 아티클만 취급하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도장 찍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형변환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어차피 들어있는 거는 아티클 객체일 거니까. 아시겠죠? 제네릭이 없을 경우는 해줘야 되고 잡탕이니까. 그러면 좀 더 4번 버전 그리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언할 때 좀 정석적으로 해주자면 이 객체 만드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도 제네릭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줄여보자면 어레이 리스트 앞에 어레이를 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 같은 경우도 임포트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씁니다. 여기는 빼도 되고. 이게 최종 모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넣는 거는 밑에랑 똑같고요. 빼는 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아티클 제네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그젠4를 실행해 보면 잘 나오죠. 어레이 리스트 넣는 거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add, 요소를 빼오는 거는 get. 인력관리소 문제 보면은 add 사람 했던 거 있죠? 사람 호출할 때는 get 사람 뭐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면은 일반 배열처럼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몇 번 글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무한히 들어갈 수 있는 배열 어레이 리스트인데 이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글 관리 뭐 또는 회원 관리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부 작동 원리라고 제가 올려놨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임포트를 안 했는데 실행하면 돌아갑니다. 네임 메서드 안쪽에서 보시면 add 메서드, remove 메서드, 뭐 get 메서드, 사이즈 이런 거 다 구현되어 있어요. 밑에. 이거를 그냥 임포트 안 하고 직접 만들어서 쓰면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코드를 다 입력해야 돼요. 만들 필요 없이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 얘기만 했는데 JDK 내부에 있는 좀 유용한 메서드들 그런 거 있잖아요. 코딩 테스트나 알고리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라이브러리 공부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노력을 덜 들일 수 있겠죠.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에 좀 더 많이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의 기능은 되게 많죠. add, get size, to array, 뭐 해시 코드, is empty, remove. 그래서 이제 게시판 만들 때 어레이 리스트를 다룰 거니까 따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게시판 만들어 갈 거고 게시판 만들 때 필요한 거 있죠. 그 버전 관리 같은 거, Git 이거 사용법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